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국내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여전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김두현 감독이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실리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공격도 수비도 모두 애매해진 상태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홍정호가 나온 상황에서도 2골의 실점이 나오는 등 여전히 새 판을 짜야 하는 전북의 수비진은 구멍이 가득한 상태로 보인다. 사실 역습 상황에서도 윙어들에게 전개를 맡기는 듯한 성향이 강해 다른 팀들이 대응이 어렵지 않다는 평이다. 이어서 제주는 서울이 어느 정도 패착을 두어준 덕에 승리를 기록했다. 투톱 전술이 제주에게 중원에서의 자유를 어느 정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의 전개는 이탈로가 막히면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평이 중론이고 지난 라운드 기준으로도 중원에서의 패스 수치는 11위에 그치기도 했다. 사실 이탈로도 공격에서의 정권을 가지기에는 타박한 면모가 강하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투톱 중 한 명이 너무 많은 부하를 가지게 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기도 하다. 전북의 현재 기조 자체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제주 역시 지난 경기에서의 득점력을 재현하기에는 중앙에서의 전개 능력이 상당히 투박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전북도 역습에서의 세부적인 전술적 움직임이 잘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최근에는 전반부터 골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인천 상대로는 전반전에 실점을 면했지만 당시에도 인천에게 골을 결국 허용하는 등 포항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만 포항의 기세는 전반적으로 후반에 드러나는 편이다. 오베르단의 전진 패스나 최근 홍윤상이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상대 공간을 침투하는 등 공격력에서의 힘은 그다지 떨어진 느낌은 아니다. 이어서 강원은 가지고 있는 압박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결국 후반에 떨어지는 에너지 레벨이나 실점 커버 능력이 문제다. 올 시즌 전반에는 2경기당 1골 정도의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후반에는 1골의 실점을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내주고 있다. 장마철이고 강원도에서 포항으로 넘어가는 꽤 긴 일정도 강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포항도 최근에는 실점의 빈도 자체가 꽤 잦은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후반전에 강한 면모가 있고 강원 역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후반에는 압박 강도와 수비적인 집중력이 떨어진다. 적어도 포항이 최근 득점력에서는 문제를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FC 서울 대 대전 하나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대전을 상대로는 약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투톱을 세웠다가 미드필더 장악력이 떨어진 것이 제주전 패배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대전을 상대로도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던 편이다. 대전이 미드필더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승부를 보는 편이라서 서울이 최근 오전에서는 대전에게 1승도 거두지를 못했다. 물론 대전도 황선홍 체제에서 새 판을 짜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어서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는 낭보가 있었다. 물론 무승부에 그친 결과 자체는 아쉽다고 보나 마사와 김준범이 복귀를 했고 이 두 선수의 호흡으로 경기를 무승부로 만든 것이다. 황선홍 감독이 공격진 뎁스 때문에 부임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복귀자들이 많은 점이 대전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대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다. 서울의 미드필더 역량이 투톱을 가동하는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편이다. 대전 입장에서도 여전히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에서는 마사와 김준범의 복귀와 공격 포인트 기록 등 뎁스 면에서는 꽤 좋아진 것이 눈에 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울산현대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약점은 중앙에서 나온다. 특히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강윤구와 김민혁의 폼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특히 빌드업에서의 미스로 인해서 실점에 가까운 상황을 자주 노출한 것이 아쉬웠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국대로 향하면서 팀 내에서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하다는 소식이다. 이어서 광주는 전반적으로 울산에게 강했다. 지난 3번의 대결에서 광주가 모두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다. 특히 압박에 광주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울산의 약점을 찌르고 들어간 것이 유효했다고 볼 수 있었다. 다만 광주 역시도 올 시즌에는 결정력에서 뚜렷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공격에서의 들쭉날쭉한 모습이 아쉬운 시즌이다. 기본적으로 광주가 강한 압박으로 울산을 상당히 잘 상대했던 전력이다. 울산의 중앙 장악력이나 전반적인 압박 대응 능력은 꾸준히 약점으로 지목이 되어 왔다. 그나마 광주의 결정력도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